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동물들의 미스터리한 연쇄적 죽음. 새가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드러 누워서 다리는 마비된 듯 쭉 펴고 날개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벌어진 입구리에서는 가쁘게 숨을 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더 심했어요. 책의 표현에 의하면 앞발을 가슴을 꽉 움켜잡고 고개를 푹 떨구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의 입안에 흙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연쇄적으로 죽여간 그 이유, 그 살해범은 무엇일까요? 이 살해범은 조류, 설치류, 심지어는 우리 인간까지 노리는 무시무시한 살해범인데요. 여기는 살해범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네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유행성 출연료? 아, 성묘가였을 때. 예. 조심적으로 좀 부숴드리는 거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잔디밭. 도대체 좋다. 왜요? 당신의 머릿속엔 무엇이 축적되어 있나요? 제가 이 강독하기 전에 한 10명한테 여쭤봤거든요. 봄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다 똑같았어요. 아지랑이, 진달래, 옛날 얘기죠. 개나리. 아, 저 유행성 출연료는 처음 봤어요. 아지랑이 안 본 지 20년 넘었어요. 이래서 전현무 하는가 맞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새들의 노랫소리래요. 그래요? 울새.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 울새들의 노랫소리, 이게 봄을 알리는 어떤 신호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울음소리로 바뀌더니 그 울음소리마저 뚝 하고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이에요. 왜 새들이 울지 않게 됐을까요? 이 새들이 사라진 것이 과연 미국 얘기만 아닐까? 현무 씨 혹시 참새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많이 했던 소희 씨는 모를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소희 씨, 참새 시리즈. 참새 시리즈 알아요? 처음 들어봤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참새 시리즈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젊은 소희 씨는 참새 시리즈를 알지 못할까요? 참새가 사라져서 어느 순간 없어서? 지저귀던 참새가 우리 주변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없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등교할 때면 이 전신줄에 참새들이 막 지저귀고 저도 따라 노래하고 함께 합창하며 학교를 등교. 공익광고 찍어요? 디즈니 영화예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앉으면은 옛날 60년대 디즈니. 그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문학 중년이 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표현이 시적인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던 참새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오래됐다. 과학지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은 최근 50년간 북미 지역에서만 새의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32억 마리가. 32억 마리가 지난 50년 동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이 새들이 왜 죽었을까요, 현무 씨?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오염이겠죠. 환경오염,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그렇죠. 일단 온난화가 나왔고요. 왜냐면 온난화로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하니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 책의 주제인 살충제, 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인간이 볼 땐 해충인지 모르겠지만 새는 걔가 먹이거든요. 얘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와 수많은 자연과 지구,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독살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독살한 물질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제가 현무 씨에게 그 맹독성 물질의 실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호흡하시고요. 보시죠.
좀 네, 크게. 네. 혹시 저 사진이 뭔지 보이십니까? 뭐야? 소독차. 아 옛날에 소독 방역차 방역차입니다. 현무 씨 방역차 많이 쫓아다녔죠. 그러면 쫓아다니셨어요? 저 연기를 입안에 넣으면은 살균되는 줄 알았어요. 이안 닦으려고 회충구 이안 닦을 각을 했구나. 공짜니까. 회충 없어진다고 쫓아가라고 그러긴 했죠.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쫓아가고 있네요. 저기 보면 사진에. 저도 쫓아갔고요. 아마 이 중에 쫓아다니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물질의 성분을 알면 입안이 살균되는 느낌도 안 들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면 사이페메트린, 멜타메트린, 페니트로티온, 에토펜프록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장시간 노출됐을 때 신경계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들이마시고 뛰면 숨이 가쁘죠. 더 그걸 들이마시고. 계속 우리 호흡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요. 바로 인간의 무지에서 온 겁니다.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람들은 살충이 아닌 살상제를 만들었고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독살 공포에 떨게 만든 대표적인 살충제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살충제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대중적인 살충제 뭐가 있을까요? 모모킬러. 네? 아, 무슨 킬러? 킬러. 아, 그거는 이제 그 제품의 명칭이고요. 실제 그 성분 딱 들으면 알아요. 농약.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농약. DDT. 그렇죠. DDT. DDT 많이 맞아요. 들어갔지. DDT를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DDT가요. 저도 몰랐는데 책 보고 알았어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게요? 강화도 조약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874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학자가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상용화된 것은 1939년에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도중에 스위스의 학자가 이제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책에서는 쓰는데 얘를 뿌리면 뭘 죽이느냐? 이가 사라집니다. 2차 세계 대전 도중에 전쟁포로 병사, 피난민들의 몸에 드글거리던 그 이가 DDT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가 단순히 간지러워서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전염병까지 옮기는 위험한 아이인데 DDT 한 번에 이가 사라집니다.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1950년 6.25 당시에도 여기는 DDT를 마구잡이로 뿌리는데요. 저 보면 어린이를 세워놓고요. 그냥 온몸에 DDT를 뿌려대고 있거든요. 저러면 이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 DDT는 1ppm만 돼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요. 1ppm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통 그 우유 1리터짜리를 마시잖아요. 그 우유 1리터에 100만 분의 1만큼만 섞여 있으면 그게 1ppm이에요. 그거 뭐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바르거나 음용을 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요. 실제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 건초가 있어요. 건초가. 이 건초에다 이제 DDT를 막 뿌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뜯어 먹냐면 여기는 소가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소가. 이 건초에서 DDT가 7ppm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소가 먹었으면 소의 몸에도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에서 우유를 짰어요. 우유를 짰더니 여기서 3ppm 정도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조금 희석이 된 듯하죠. 근데 여기는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었거든요. 버터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65ppm이 검출이 된 거예요. 7이 3일이 되는 듯 했는데 65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방화가 되면 엄청나게 증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DDT고요. 이 DDT가 주로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 신장, 갑상선, 그리고 남성의 경우 고환 이런 곳에 축적이 되는데 이것이 신경계 이상이랄지 백혈병, 심지어는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